Hello everybody. So today, Le Safra and Sonin are pleased to introduce panettone. Panettone, as you know, is Italian sweet dough bread, and most of the bakers doing a levain, long levain with sometimes 2 or 3 different steps. But today, Le Safra are pleased to introduce an easy way to make a panettone from our levain. Livendo LV1, but also Livendo Flexi Durum, or pure levain, and in one step mixing. 파네토네는 15세기에 밀라노에서 탄생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등 정기에만 먹는 빵으로 높이는 15cm 정도로 낮은 제품이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종이컵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며 파네토네의 높이는 30cm까지 높아졌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절기에 상관없이 즐기는 빵이 되었습니다. 파네토네의 탄생 유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래는 우게토란 청년이 베이커리를 하는 토니의 딸 알기사를 사모하여 그의 빵집에서 일하며 개발한 빵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토니 빵집 빵이란 의미의 빵트토니란 이름으로 불렸고 후에 파네토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래는 중세한 성주가 요리사에게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에 쓰일 디저트를 만들라 했는데 깜빡하고 오븐에서 케이크를 태웠다 합니다. 그때 주방에서 심부름하던 토니란 청년이 급조해 만든 빵인데 맛이 좋아 토니의 빵이란 의미로 빵드토니라 불렸다 합니다. 파네토네는 전형적 사워도우의 풍미를 가진 제품으로 상부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진에 보듯 높고 낮은 형태의 종이컵에 구워지는데 왼쪽에 낮은 종이컵으로 굽는 것을 밀라노 스타일이라 하며 중간 높은 종이컵에 구워진 것을 클래식 형태라 합니다. 파네토네는 100g부터 4kg까지 여러가지 중량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파네토네라 부르기 위해선 몇 가지 원료 기준이 있습니다. 필수 원료 중 계란은 맥분비 8% 이상이 되어야 하며 버터는 맥분비 30%가 넘어야 파네토네로 불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 이스트가 들어간 사워종이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워종은 프랑스에선 르방, 이탈리아에선 마드레, 미국에선 사워도우로 각각 불리고 있습니다. 선택 원료로는 꿀을 들 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파네토네에는 5% 정도의 꿀을 넣기도 합니다. 파네토네 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단백질이 최소 14% 이상, W가 400 정도인 제품을 쓰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밀가루의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화면 우측의 화리노 그래프풀을 참조해주세요. 안정성이란 그래프의 500선을 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반죽이 되는 믹싱 시간의 범위를 얘기하며 일반적인 강력분도 15분 내외입니다. 파네토네에 쓰이는 밀가루는 30분이 넘습니다. 이 안정성으로 장시간 반죽을 하여도 빵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파네토네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16% 이상이며 회분이 0.5 이하, W가 390에서 420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유사한 스펙의 프랑스 밀가루와 엄청난 PL 값의 차이가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밀가루의 분류 방법은 나라마다 다른데요. 미국은 단백질 함량으로 강력, 중력, 박력으로 밀가루를 분류합니다. 프랑스는 회분 함량으로 T80, T60, T55, T45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분류하며 이탈리아는 도정의 정도로 T40, 1, 이런 식으로 밀가루를 분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사 유튜브 채널의 이태리 밀가루 뭐가 다른가 편을 참조해주세요. 이탈리아 밀가루는 여기에 더하여 W와 PL이란 값으로 밀가루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반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W는 반죽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L은 신장성을 나타내는데요. PL 숫자가 낮아지면 반죽이 더 늘어나는 성질을 가집니다. 단백질과 회분이 유사해도 PL 값에서 파네토네용 밀가루는 낮은 값을 보입니다. 이것이 이탈리아 밀가루가 동일한 단백질 함량에서 매우 다른 반죽 성질을 부여하는 특징적 요소입니다. 이탈리아 밀가루로는 강하지만 잘 늘어나는 반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는 빵의 조직에 바로 전달되는 반죽 성질로 매우 부드러운 내상의 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백질 함량 13% 이상의 국산 강력분 W는 320, 350, PL은 0.84 정도로 유사한 단백질 수준의 이탈리아 밀가루와 프랑스 밀가루 그리고 국산 강력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황의 품질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태리 계란은 다른 유럽 지역 계란보다 노란색을 띱니다. 이것은 사료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듯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된 사료를 먹고 자란 계란의 색은 매우 노랗고 최종 제품의 색도 노랗게 됩니다. 당사는 현재 미국산 냉동 난황을 공급하고 있으며 옥수수를 많이 먹여 키운 닭에서 나온 이유로 색이 매우 노랗고 맛이 진합니다. 당적된 과일과 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액상향을 사용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과일 페이스트를 넣거나 술을 넣기도 합니다. 우측에 저희가 공급하는 500g 파네토네 향이 있습니다. 과일은 건조과일과 반당적 과일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건조과일을 전처리하여 쓰시면 파네토네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표는 전처리한 건조 무화과와 반당적 무화과를 넣은 빵의 경도를 측정한 표입니다. 숫자가 높은 것이 단단한 상태입니다. 반당적 무화과와 전처리한 건조 무화과를 구운 직후에 보시면 전처리 건조한 무화과를 함유한 빵이 더 부드럽습니다. 이는 베이킹하는 동안 전처리한 무화과가 물을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전처리한 무화과는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머금고 있는 상태로 쉽게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운 직후는 전처리한 무화과에 있던 수분이 빵으로 전이되며 빵의 수분 함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더 부드러운 것입니다. 반면 반당적 무화과는 무화과 자체를 덜 건조시켜 수분을 잘 잃지 않습니다. 이는 건조 오징어를 불린 경우와 반건조 오징어를 튀겼을 때를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건조 오징어가 수분을 잃지 않고 촉촉합니다. 마찬가지로 덜 말린 반당적 무화과가 더 촉촉하고 수분을 유지하므로 결과적으로 빵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구운 후 시간이 지나 노화된 빵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반건조 무화과는 빵 반죽에 박혀 있지만 전처리한 건조 무화과는 빵 사이에 공간이 생기며 빵에서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처리한 건조 무화과는 구우면서 뱉었던 물을 다시 흡수하여 빠르게 수분을 뺏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파네토네에서 전처리한 건조 과일을 쓰시면 노화가 촉진되는 원인이 됩니다. 파네토네는 토핑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라노 방식은 마카롱 토핑을 하지만 클래식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카롱 토핑을 하는 경우 두 가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유통기한이 최대 일주일입니다. 마카롱 토핑이 눅눅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마카롱 토핑 시 오븐 스프링이 커지기 때문에 2차 발효 시간을 20분가량 줄여주셔야 합니다. 화면 사진을 보시면 동일한 3시간으로 2차 발효한 모습입니다. 토핑하지 않은 것을 3시간 2차 발효한다면 2시간 40분 정도를 발효하셔야 최종 볼륨이 맞습니다. 토핑하지 않는 경우와 마카롱 토핑의 제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원료 중 EBC 엘로우는 천연 계량제로 화학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계량제로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3일 후에 비교하시면 큰 차이가 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투입량은 0.2%로 매우 낮으며 장기 판매를 하는 파네토네의 경우 꼭 필요한 천연 계량제로 소개해드립니다. 이탈리아에선 파네토네 제조 시 저속의 암믹서를 사용하곤 합니다. 암믹서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줍니다. 글루텐 네트워크의 최소한의 손상,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 조직의 기공이 커집니다. 스파이럴 믹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네토네는 덧가루를 쓰지 않고 버터를 사용합니다. 파네토네는 구운 직후 사진처럼 뒤집어 냉각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파네토네가 고배합이라 주저앉기 쉬우며 또한 파네토네 고유의 조직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굽기 온도는 빵의 중심부가 94도가 될 때까지만 굽습니다. 더 구우면 전체적으로 마르고 덜 구우면 주저앉는 원인이 됩니다. 냉각 시간은 중량에 따라 다르며 최소 2시간에서 오버나잇 시키셔야 합니다. 냉각 후는 마르지 않도록 바로 포장하셔야 합니다. 장루이 셰프와 함께 오늘 만들 배합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파네토네에 쓰이는 유산균 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프르방은 프랑스 내 여러 사우드 반죽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이스트와 천연 유산균으로 구성된 4호종 스타터입니다. 10g 봉투에 5봉이 조그만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4호종 스타터를 쓰는 3가지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워도우를 만드는 전통적 방법입니다. 발효 시간은 최소 20시간이며 온도를 주목해 주시면 28에서 30도로 높습니다. 이 온도에서 사워 스타터는 많은 양의 산을 생성하며 최종 빵에 산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이스트 빵에 적용하는 스타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 경우 온도를 보시면 20에서 22도로 낮은 온도에서 발효합니다. 이 경우 발효가 끝난 후에도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남아 무이스트 빵을 제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초종을 만들지 않고 반죽 전체를 스트레이트처럼 친 후 장시간 발효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파네토네는 이 방법에 의해 제조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파네토네 레시피 중 첫 번째 표준 파네토네 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준 파네토네의 네 가지 주 원료인 물, 난황, 버터, 설탕의 함량은 맥분비 35%로 동일합니다. 사워종 스타터인 LV1은 0.25% 사용됩니다. 장기 보존하는 파네토네의 조직을 탁월하게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이비스 옐로우는 0.2% 사용합니다. 이비스 옐로우는 100% 천연 물질로 이루어진 제빵 계량제로 사용량이 매우 적습니다. 식염 1% 넣습니다. 그 외에 향료와 각종 충전물을 투입합니다. 설탕과 충전물의 투입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주세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레시피는 프리미엄 파네토네 배합입니다. 배합은 매우 고배합으로 난황을 60%까지 늘려주고 물의 양을 표준 배합의 35%에서 20%로 줄여줍니다. 버터는 표준 배합 35%에서 50%로 늘려줍니다. 또한 맛과 부드러움을 높이기 위해 5%의 꿀을 넣습니다. 사워종 스타터 LV1은 0.35% 넣습니다. 이는 고배합으로 인한 발효의 지연을 보상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향과 이비스 옐로우는 동일한 양을 투입합니다. 모든 공정은 표준 파네토네와 같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오렌지 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필은 오렌지 주스를 짠 후 나머지를 재활용하는 제품과 필을 만들기 위해 손으로 탈피한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짠 후 만드는 것은 껍질이 손상되어 다이스 형태로만 공급이 되며 여기서 다시 정유를 적출한 것과 안 한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유를 적출한 것은 오렌지 필에 손상 많이 생겨 크기가 5mm 이하의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반면에 정유 적출 전 제품은 오렌지 필 다이스가 상대적으로 커서 6에서 8mm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것은 손으로 탈피한 제품입니다. 향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스틱 형태로 공급됩니다. 이것도 특수한 스페인산 껍질이 두꺼운 오렌지와 일반 오렌지로 만든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가격상 일반 오렌지 필 스틱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자매품으로 한라봉 필과 유자 필을 공급합니다. 표준 또는 프리미엄 파네토네 레시피로 냉동 생지를 만드는 법입니다. 냉동 생지를 만들 경우 믹싱 후 바로 분할한 후 냉동합니다. 사용 시는 3시간 상온에 해동 후 기본 공정과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을 냉동하셔야 하면 100% 천연 냉동 생지 계량제인 이비스 아주를 0.5에서 1% 추가해주세요. 일주일에서 4주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하실 때마다 해동해 파네토네를 제조하시면 됩니다. 플렉시 르방이란 이미 만들어진 초종을 의미합니다. 초종 형태로 발효시켜 놓은 제품입니다. 스트레이트 법에 넣어 제조하시는 간편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LV1과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하여 헷갈리실 텐데요. 스트레이트 반죽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본래 이 제품은 흔히 유통되는 발효된 사워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일반 유통 제품은 전부 유산균이 죽어있지만 이 제품은 유산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투입량은 1에서 3%입니다. 표준 파네토네 배합과 동일하며 LV1 대신 플렉시 르방을 3% 투입합니다. 결과적으로 파네토네가 좀 더 사워하며 약간 뻣뻣한 조직감을 갖게 됩니다.